우선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6월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도 시행의 목적,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컵 보증금제의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 방안은 뭐가 있는지, 국회나 정부나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논의하고 수렴해서 정책 시행에 반영하고자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발표하시는 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장원욱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명욱입니다. 제가 30분 분량으로 준비했는데 늦게 온 걸로 좀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일회용 컵과 산소 저감 기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일회용 컵 천황 재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저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은 이제 풍경 친화적 기술이 개발한다는 것이죠. 환경 친화형 설계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친화형 설계 기술이라는 게 이 본질적인 것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에코 디자인이나 그린 테크놀로지나 또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 쪽 분야에서도 요새 이렇게 지속가능 기술, 서스테이너블 테크놀로지 이런 키워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학술지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고 또 세미나도 여러 가지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아는 것인데 그것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코 디자인 테크놀로지 요소라는 것이, 요소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책자나 이런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다 수긍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요 리사이클이 가능한 설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잘 안 리사이클이 가능한 설계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품의 환경 장점을 사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가려서 이게요. 그냥 상품의 환경 장점을 사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설계. 이게 의미해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재활용을 잘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수거가 잘 되지 않으면 또 재활용한다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소비자들이 충분히 그 제품에 대한 그 특징을 충분히 알고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제고가 됐을 때 이 리사이클링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또 상품에다가 어떤 표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과점 평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과점과 생산, 운송, 소비, 폐기 등의 전과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잘 이제 앞으로 뭐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면은 그런 것이 더 투명하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환경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기념비적인 게 이제 벌써 30년 전입니다. 1992년에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제 리우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30년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단골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서 굉장히 열심히 정책도 세우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정책들입니다. 과기정통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방향 제시한다 이렇게 나오고,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옛날 자료가 있더구먼요. 이게 2009년에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 SBS 뉴스에서도 소개가 되고 했던 자료인데 그 밑에 환경 표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탄소 성적 표지제라는 것이 탄소 성적 뭐라고 되어 있죠? 표지제인가? 표지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지금 CO2하고 그 숫자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그래서 그 숫자가 제로가 되면은 이제 최고 등급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걸 환경부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이 2009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몇 년 전의 일이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게 지금 제가 불민한지는 몰라도 슈퍼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런 탄소 성적 표지가 붙어 있는 상품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제가 불민해서 못 봤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품에다가 좀 크게 이렇게 좀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붙여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어디까지 좀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이따 아마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정책들이 잘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 예전에 시행했던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그 친환경적인 정책이 세게 한다는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에 통과됐다는 그 6개 그린 법률 패키지인데요. 우리가 좀 음미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라벨링을 한다, 뭐 엄격화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두 군데 보면 뭐 재활용 가능 라벨링을 엄격화한다, 뭐 라벨링 엄격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게 친환경 제품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도는 짝퉁 재활용 제품은 라벨링 안 붙여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에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그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유리병만 이렇게 뭐 마치 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에 관한 혜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법령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재활용을 잘하는 그 개인한테나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주민센터에서 뭐 모아가지고 가면 뭐를 바꿔주고 뭐 휴지로 바꿔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잘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개인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관련된 기업이나 어떤 컨소시엄에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도 그러니까 의무를 주면서 인센티브도 같이 주는 정책을 갔을 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용컵에 관해서 시장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이게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2028년까지도 이게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컵은 크게 보면은 재질이 플라스틱 컵하고 종이컵이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컵에는 이제 뭐 발포시켰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 담을 때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량은 한 반반쯤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냐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거고 사용하기가 또 요즘 이제 위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양 이거를 이제 각자 자기 것 갖고 와서 먹자 이런 것만 운동을 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일회용 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좀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관련 정책을 보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뭐 주로 금지하겠다 뭐 이런 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보증금제 도입해서 돈을 얼마를 더 내고 나중에 뭐 해서 갖다 대면은 다시 이제 돌려주겠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게 그 관련해서 이렇게 보증금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그 입법 정책 보고서라는 게 인터넷에 떠 있어가지고요. 저도 자세히 좀 읽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봤습니다. 한 가지는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페트 이거죠, 그러니까 생수병 만드는 그 페트 재질로 통일하겠다 하는 얘기가 눈에 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거나 이런 보증금 반환 관련돼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예전의 제도에 비해서 많이 보완됐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뭐 수거, 특히 일회용 이 컵 같은 경우에는 이 수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버리고 그러는데, 이 버리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하천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쭉 읽어보니까 조금 묘하게도 종이컵 관련된 내용은, 플라스틱 컵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옛날 뭐 자료를 좀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주 옛날 자료가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매일경제의 94년 2월에 나온 기사인데, 종이컵 수거 전담 업체를 뭐 권역별로 수도권의 권역별로 네 군데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23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좀 많이 관여를 한 정책으로 짐작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하는 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좀 리바이브 시켜가지고 이런 유사한 어떤 그 정책을 좀 잘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일회용,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종이컵 관련된 얘기인데, 플라스틱 컵도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페트 재질로 이렇게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좀 전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페트 재질보다는 사실은요, 페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은 못 담습니다. 10도 정도 뜨거운 물 되면 쭈그러져서 못 써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PP라고 하는 소재로 만든 컵은 뜨거운 물도 담글 수 있고, 또 이거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요, 소재가. 또 재활용하는 입장에서도 이 PP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동차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페트로 굳이 통일하려고 그러는지, 뭐 이제 PP라는 이런 재질의 컵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퇴비화되는 그런 이제 썩는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따로 분리수거를 안 하면은 뭐 썩는다는 게 뭐 말하자면 이제 무색한 거죠. 따로 분리수거해서 땅에다 파묻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태워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먹는 플라스틱으로 먹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든 이런 컵들도, 이런 식기 용기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사람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버릴 때 음식하고 같이 버려갖고 말이죠. 음식하고 같이 버리면 음식하고 같이 썩어가지고 이제 사료로 쓴다든지 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쓰기는 이제 아직 이제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음식물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싸고 뭐 생선 싸고 이런 비닐팩 같은 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뭐 이렇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기술이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쪽은 음식하고 같이 아예 그냥 폐기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음식 쪽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게 썩혀갖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기술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무슨 플라스틱마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이렇게 삼각형 고리 안에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마크예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삼각형 마크에 이렇게 숫자로 쓰지 않고 뭐 팩트 무슨 뭐 전문적인 용어가 써 있고 글자도 작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볼 수도 없고, 본다고 해도 뭐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번호를 갖다 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쓰고서 버릴 때 그 마대자루에다가 번호를 쫙 매겨갖고 번호대로 좀 버려주시오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 수거하고 이런 효율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아마. 옛날부터 있던 건데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자, 다시 종이 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종이 용기들도 있고, 종이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게 우유팩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소각된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이제 이게 안에가 이제 방수 문제 때문에 폴리에틸렌이라는 합성 수지로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게 이제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된다. 우유팩도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안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돼 있다고 돼 있고, 재활용이 우수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저도 이제 열심히 제 집에서 제가 이제 분리수거 전문이라 배출 전문 이제 담당이라서 제가 열심히 이걸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다른 것들은 뭐 저기 하는데 왜 얘만 재활용된다 그러는지, 우유팩만 재활용이 잘 된다고 분리수거하라 그러는지, 그래서 한번 정말 제대로 분리수거가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진짜 분리 배출한 것만큼 정말로 제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뭐라 그럴까요? 실태 조사라 그럴까요? 한번 좀 현황을 좀 조사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폐종이가 지금 재활용이 일부러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자도 만들고 공책도 만들고 화장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 리사이클하면 거의 끝이죠. 두 번째 리사이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더 다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보는 거지만, 자동차의 그 방진 방음 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 진동을 흡수하고 이제 소리 나는 거를 이렇게 좀 방음하고 하는데 쓰는 패드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그 부품 만들 때에 이 종이가 그 안에 중요한 성분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성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모 중소기업에서 그 폐종이를 가져다가 방진 방음 패드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 외국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보강제라든지, 콘크리트에다가도 이걸 섞으면은 콘크리트 성능이 오래가고 좋아지고, 또 인조 목재라고 해서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은 저 나무로 된 벤치가 있고 데크가 있고 한데, 그거 천연 나무 아닙니다. 절대로 전혀 천연적이지 않아요. 다 합성으로 만든 거거든요. 합성 수지에다가 그 목분이라고 해서 대패질 한번 나오는 그 나무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명이 오래가고 그러는데, 종이도 마찬가지로 뭐 다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인조 목재 만드는데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뭐 외국의 회사 저기서는 많이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쪽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종이용기나 종이컵은 만드는데 굉장히 고급 벌프를 사용하고, 우리가 다 거의 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데까지 벌프로 계속 재활용해서 쓰다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최대한도로 재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도 이제 뭐 특히 유럽에서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런 쪽에 굉장히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페이퍼 컵하고 여기 보면 R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지금 리카버리. 정신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리카버리 앤드 리사이클링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CRR 그룹에서 G.UK에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런 민간 단체인데, 그 종이컵 회수하고 재활용 기술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맥도날드니 스타벅스니 뭐 버거킹이 또 던킨 도너츠니 코카콜라니 이런 이제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가입이 돼가지고 이제 저걸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이런 좀 일회성 어떤 말하자면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일회성 충족요법의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거 말고 좀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도 하고 이런 쪽에 좀 진지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서로, 특히 환경 계통의 기술들은 뭐 독과점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환경 기술은 정말 해결하기가 이게 난망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좀 같이 공유하고 이런 오거니제이션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이제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런 관련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나온 기사들이 이렇게 주로 많던데, 주로 말하자면 뭐 새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이컵이 이거 나쁜 놈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 몹쓸 물건이다. 재활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주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인 논조는 그 억제 정책을 해야 된다. 보증금제 도입해갖고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로 논조가 그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대책은 뭐 있는 기사들이 잘 안 보이고 한데, 다행히 좀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친환경 종이컵이라는 게 개발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아주 최근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용을 쭉 들어가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친환경 종이컵이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아까 PE 코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PE 코팅은 벗겨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건데 PE 코팅 대신에 뭐 그거를 좀 그거보다 더 재활용하기 유리한 그런 이제 코팅을 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냥 친환경이라 그러는데 그 친환경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관점에서의 친환경이냐 하는 거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까 이제 이게 폴리에틸렌 코팅하는 거하고 PE 코팅하는 거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걸 대체하는 소재가 뭐 수성 소재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이제 PE 코팅은 이게 소재가 이렇게 고체 덩어리예요. 알갱이 덩어리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붙이는 건데 붙이려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가지고요. 이게 뭐 고분자 이제 소재 합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뭐 온도 높이면 물 대듯이 막 줄줄줄 흐르고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 가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높여갖고요. 300도 이상으로 무지하게 높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계를 이용해서 종이하고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게 이거 하다 보면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견딜 수 없는 온도까지 좀 쉽게 말하면 약간의 그 타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치 밥이 타는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주 작은 미세 알갱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종이 PE 소재 거기에 일부가 남아 있다고 그런다 보면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물 따라 먹을 때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거를 이제 제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의 에너지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공법을 통해서 만들면은 이 PE 코팅의 이 두께를 갖다가 엄청나게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두께면 되는데 그 두께까지 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두껍게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최근에 친환경 컵이라고 해서 개발되고 있는 거의 핵심 기술은 요 수성 코팅 소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성 코팅 소재도 사실은 이 기본 원료는 전부 다 합성 수지예요. 아크릴이나 PU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소재는 기본적으로 얘하고 똑같은 합성 수지입니다. 폴리에틸렌하고 똑같은 합성 수지인데요. 형태가 이제 얘는 물에다가 풀어놓은 형태라고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물 정도가 낮은 물이에요. 물에 이제 마치 우유 같은 겁니다. 에멀존이라고 유식한 말로 에멀존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로션 바를 때 로션도 에멀존이고 물에 이제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물에 이제 기름 성분인 폴리머가 합성 수지가 잘 분산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기사에 보면 수용성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수용성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수용성은 녹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녹은 거 아니고요. 분산된 형태로 되어 있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종이에다가 바르기가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어가지고 종이 표면에다 부어가지고 칼 같은 거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바르기가 굉장히 편하고 또 물만 날려보내면 되니까 여기 상온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온보다 좀 높아야 되겠죠. 물을 날려보내야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래도 폴리에틸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문제없이 얘가 아까처럼 타는 그 정도까지 온도가 안 올라가도 코팅을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액체니까요. 그래서 아주 필요한 양만큼만 코팅하면 된다. 그래서 원료 수지는 적게 써도 된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자 이제 교수님 지금 현재 시간 2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벌써요? 네.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근데 벌프 횟수도 이제 더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녹여내기 쉽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만든 종이컵의 이제 제품으로서의 성능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품으로서의 성능은 우리가 면밀히 평가를 해야만 그게 과연 이런 수성 코팅으로 한 종이컵의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최근에 종이로 된 포장재를 종이로 가자 다시 가자 백 투 페이퍼 이런 그런 운동들이 있어가지고 코카콜라에서도 종이로 만든 용기 네슬레에서도 종이로 만든 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하자 그러는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종이로 가면은 바로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전제는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를 종이로 갔을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핵심 기술은 이제 코팅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제안을 여러 가지 드렸지만은 이런 그 제품들을 우리가 친환경이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엄격하게 좀 평가를 해갖고 여러 가지 생산성이라든지 그 제품으로서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센티브를 좀 주는 제도로 가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도 이것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친환경 유니콘 만드는 회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당신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좀 수거하고 재활용 당신들이 좀 맡아서 하시오 하는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큰 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작은 기업에는 이제 적용을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제도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시스템, 좋은 좀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굉장히 빨리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다 오니까 좀 그러네요. 자, 이 정도 핵심적인 거 이런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확실히 교수님이시라서 제가 워닝 딱 드리자마자 정확하게 자스 30분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 핫 이슈를 한 30분 만에 이렇게 막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든 거지만 그래도 나름 요점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셨고요. 크게 보면은 효율적 수거 방안, 그 다음에 재활용 방안 그런 게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친환경 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을 하더라도 정부가 시장 진출을 돕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PET 수지보다 PPT 재질컵의 검토도 필요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자료들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